네, 안녕하세요. 고흥고등학교 김준성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약간 웅웅거린다고 하길래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제가 코로나 종식되면 이제 때까지 이제 수염을 좀 기르고 있었는데 약간 보시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되게 많이 웃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잠시만요. 연세대하고 충북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포커스에서 한번 해볼까 해요. 연세대가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의치한 약수죠. 이제 의치한 약수, 이제 의대, 이제 치대, 그다음에 한의대, 그다음에 수의대, 약대까지 해서 내년 되면 이제 약대가 윤경제로 개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도 내년부터 이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그 서영고, 서성한 정도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자연계 쪽은 많이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입시 지형이나 내년의 입시 지형이 굉장히 많이 좀그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도 오늘은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세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세대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먼저 살펴보면요.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이 고교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 예정자로 지원 자격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장 추천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제 서울대, 이제 뭐 고려대 이런 데서 이제 학교장 추천이 있다가 연대가 올해 이제 이것을 학교장 추천으로 이렇게 받아버리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도 많이 변동 사항이 생길 듯합니다. 그래서 재학생의 3% 정도를 뽑고요. 그다음에 200명 정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명의 학생입니다. 고대가 4%니까 고대도 한 8명, 그다음 서울대 2명에서 거기서만 학교장 추천에서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다 지원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마다 이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지금 그렇고요. 어제도 인하대 이제 그 세종 지역 간담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학교장 추천을 좀 많이 적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장 추천 애들이 두려워하는 전형 중에 또 하나이고요. 그래서 실제 입결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애들이 조금 두려워해서 많이 활동 우수용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전략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접형 활동 수용이 전년 대비해서 모두 다 늘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어졌고요. 논술도 마찬가지고 국제 인재도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이 줄고 이 인원들이 대부분 여기 면접형과 활동 수용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이제 2022까지 해서 개편이 되는 방향이 종합전형을 줄이고 교과전형 교과전형 안에서 이제 학교장 추천을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정시가 30%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그 상위권의 대학들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50% 정도가 육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인원이 많이 줄었고요. 고른기회 전형도 조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도 신설이 되는데 이런 반도체과는 이제 성균관대가 이제 좀 유명하죠. 근데 여기도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 연세대에서도 이 특별 전형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도 지금 전년 대비 13%나 증가해서 정시의 포션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 요강을 좀 잠시 보겠는데요. 모집 요강은 제가 30분, 연대만 3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전형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전형이란 면접형과 활동 수형입니다. 일단은 학생부 위주가 1664명으로 제일 많은데요. 그래도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이거는 곧 없어질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위주 전형이 1284명, 이거는 점점점 조금씩 늘어날 추세입니다. 인원 변동이 이렇게 되었다는 표를 보고 있고요. 학생부 위주 전형이 573명이 증가했고 논술과 실기 위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신설되었다는 거, 전체적인 모집 인원의 현황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형별 지원 자격 요약을 잠깐 보시면 여기 면접형과 활동 수형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영재고가 면접형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별표가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표시를 알려주고 있고요. 활동 수형은 예,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네,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형 요소 및 평가 자료 요약인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체육 인재를 제외하고는 주로 쓰는 게 면접형과 활동 수형에서 면접형이 이제 학생부 교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이거는 지점수 들어보셨을 법한데요. 연대는 이제 지점수로 유명한데 이 지점수를 50%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천서. 면접형에는 추천서가 없습니다. 네, 작년보다 폐지가 됐는데요. 네, 이 부분도 활동 수형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60대 40으로 면접형은 1단계를 평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활동 수형은 100%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0%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서 이제 지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세부 전형으로 들어가서 면접형과 활동 수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형의 경우는 교과 40, 그다음에 서류 60으로 보고요. 1단계에서. 그다음에 단계별 전형 2단계에서는 1단계에 40%가 들어가고 면접이 60%가 들어갑니다. 면접형이 여기 보면 교과 영역을 지점수 50%, 등급 점수 50%에서 총 40%를 전체에서 1단계에서 반영을 하는데 요 지점수가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료가 있으니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과 자소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역시 최저 학력 기준은 연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면접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요. 재학 인원의 3%입니다. 그리고 영재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추천서 역시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점수와 등급 점수를 50대 50으로 반영합니다. 나머지 비교과 영역에 반영되는 것은 활동 수용이랑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 올해 면접이 여기에서는 이제 확인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다른 활동 수용 같은데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는 올해 조금 약간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수인데 좀 복잡합니다. 네, 정량평가를 하는데요. 네, 70점, 반영 과목 A는 70점을 반영하고 반영 과목 B는 30점을 반영합니다. 반영 과목 A라는 것은 이제 국수, 영탐, 우리 얘기하는 사회과학까지 이렇게 해서 관련 과목들을 70점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반영 과목 A 외에 비주요 교과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네, 여기 30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점수를 갖다가 등급 점수하고 50대 50으로 더하고요. 그다음에 이 등급 점수 시에는 이 등급 점수를 산출할 때는 이렇게 등급별로 환산점을 부여해서 계산을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여기는 이제 괄호를 쳐야 되고요. 예, 원점수의 평균을 뺀 것을 다시 표준 편차로 나눈, 그래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로 지원한 아이들을 상대적으로 다 평가하겠다, 네, 그런 의도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2022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 대학들이나 교과 전형에서 반영하는 것들을 좀 발표를 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지금 현재 2학년 애들이 적용되는 입시에서는 한 절반도 안 되는 학교가 서울의 주요 대학이 30개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학교가 지금 이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반영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영하는 학교들 경우에는 이 원점수와 평균을 갖다가 좀 활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조금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 B, C로 나뉜다 하더라도 특히 이건 3학년 때 이제 점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종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유의미합니다. 네, 세특이나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특기사항, 상체 특기사항과 독서 이런 것들이 행특과 같이 다 연결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이 의미가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영 과목 비에서도 이렇게 되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2대 4대 4, 1학년은 20, 2학년, 3학년은 각각 40%를 반영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자동으로 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뭐
모든 과목들을. 그러니까 담임쌤하고 상담하실 때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평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자소서 입력 기간과 면접 평가 기간이 수능 이전이냐 수능 이후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응시율에서. 근데 여기 면접 평가는 이제 수능 이전에 이번에 시행이 되고요. 자소서는 여기 9월달에 원서 접수 기간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합격될 수 있는 학생이 불합격되는 사례들이 간혹 가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머니께서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후 수행을 보시면요. 활동 후 수행은 서류 100%를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활동이 우수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교과의 정량적인 평가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실 이제 한 2등급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볼 법하지만 그 이상 3등급 정도 되면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5, 6등급 애들도 많이 이제 적기는 하지만 그런 애들이 학업 역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학업 역량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60%를 반영하고요. 면접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소서 있고요. 추천서도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역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은 250%, 다시 말하면 2.5배수를 뽑습니다. 근데 자연 계열은 400%를 뽑죠. 이 400%면 4배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명을 뽑으면 40명이 더 추가 합격이, 선발을 1단계에서 하는 건데요. 10명 뽑으면 440명이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뽑는가? 4배수면 굉장히 많이 뽑는 거거든요, 1단계에서. 옆에 있는 이제 공주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배수를 뽑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2.5배수에서 다시 줄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예,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입시 결과에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대 정도를 쓰는 학생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치 한 수 정도를 다 적는 거예요. 거기에 합격되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유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원이 많이 되니까 충원을 다 채울 한 바퀴, 네 바퀴까지 다 돌리려면 그 충원율이 한 170% 정도 되는데 그만큼 다 돌리려면 실제로 한 이 정도는 좀 뽑아줘야 된다. 근데 내년에 이제 약대랑 의대가 정원이 확대가 되죠. 실제로 얼만큼 확대가 되냐면 그 수학 가형을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에 반영한 학교가 대부분인데 수학 가를 응시한 인원이 작년 기준으로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내년에 아마 의치 한 약수의 모집 정원이 한 6,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한 4.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4.4%면 1등급이 4%거든요. 학교 내신에서. 그러면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은 대부분 다 의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커요, 내년에. 그 정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대를 노린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생명공학, 생명과학 쪽으로 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트 시험을 치기 위한 베이스를 많이 깝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생명과학, 분자생명, 미생물 이쪽이 많은데 그쪽 애들도 전부 다 들어가서는 피트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6년제로 개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입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거는 뒤쪽에서 입결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추천서, 자소서 입력이 원서 접수 기간하고 동일하고요. 면접 평가는 수능 이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제형은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요. 네, 뒤에 이제 입결이나 지원 전략 부분을 조금 더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국내고는 178명을 뽑습니다. 네, 지원 자격 여기 보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도 1단계는 2.5배수 뽑습니다. 역시 자소서, 추천서 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면접 평가는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연대 논술에서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건 작년에 논술을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에 미등록한 학생들이 한 1.2% 정도가 돼요. 근데 원래 논술은 로또 전형이기 때문에 미등록하는 애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예, 거의 없는데 연대는 1.2%가 나왔다는 게 조금 저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예, 로또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등급을 보시면 지원자의 등급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만약에 논술을 준비한다면 이런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 안에 이제 기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이게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섰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모든 그 면접이나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 반드시 선행학습 역량 결과 평가 보고서를 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다시 좀 보시면 그 자연계에서는 물화생지를 갖다가 치는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화학과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을 제일 적게 선택하거든요. 근데 과목별로 유불리는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논술 시험은 10월 10일 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로또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류 평가하고 평가 항목을 잠시 보면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학업적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과 사회적 발전 가능성인데 연대의 특징은 다른 학교들은 이제 그 이 학업 역량의 몇 퍼센트, 전공 적합성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를 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따로 이제 퍼센티지나 뭐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대학교 중앙대, 건국대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7개 대학인가 학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간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또 이제 트렌드가 조금 약간씩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연구를 해서 그 대학들끼리 또 이게 새로운 발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교과 성적은 뭐 어느 정도인가, 네, 상승 하락하고 있는가.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성평가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평가를 할 때, 학생부를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본다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연세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 네, 그런 이제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사실 네, 학업 역량입니다. 어제 인하대 입학사정관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3학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문제잖아요, 그죠?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교회 개인으로 하는 거는 0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 3학년을 그 인하대는 안 보겠다, 뭐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감안해서 보겠다 했는데 포인트는 감안하겠다가 아니고 이제 보겠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상황에서도 했으면 그걸 좀 보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대학의 입장입니다, 사실. 근데 축소된 건 안다. 봉사활동 못하는 거, 개인 봉사활동 못하는 거 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안 보겠다. 최소한 그거 안 했다고 마이너스 점수는 주지 않겠다. 근데 했으면 플러스 점수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대는 근데 안 본다고 했죠. 근데 이게 안 본다고 하는 것이 이거 안 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일단 기존에도 3학년의 비교과 활동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약간 하시면 공부한다고 바쁘잖아요, 그죠? 수능 공부해야 되고 내신 이제 마지막 관리해야 되고 한다고 1학기 때 이걸 잘 다른 비교과 활동에 조금 등한시 좀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수업 시간에는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나눠주는 활동 그런 것들 개인적으로 탐구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물론 팀별은 안 돼요. 그러면 개인적인 역량은 훨씬 더 잘 드러나겠죠, 세특에. 그렇게 해서 세특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연대도 세특은 들어갑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영역이 들어가지 않죠, 출결이나. 네,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세특 중요하고요. 특히 세특에서 요즘은 이제 또 그 독서까지 같이 중요해지죠. 세특의 탐구 보고서, 개인별 탐구 보고서를 적는데 독서를 해야 돼, 독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뭐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깊이 있게 혹은 더 넓게 공부를 한 것을 의미 있게 보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충분하다. 그리고 연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세특만 봐도 충분하더라. 애들이 역량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없애기는 했죠, 연대가. 근데 연대 뒤로 다른 대학들이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안하고 보겠다. 서울대는 체제를 낮췄죠. 그래서 올해 입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는 최저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요. 고대는 면접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고대는 이제 패스페일로 바뀌고 뭐 녹화 영상을 이제 올리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셔야 돼요. 서울대도 기존의 그 최저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 1등급에 있는 애들이 그 학교에 1, 2등 하는 애들이 그 정도는 다 맞췄구나. 고대도 재신문 기반 면접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붙고의 당락이 바뀌는 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변화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도 서류 내신 성적이 높으면 서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비례성이라고 하는데 서류랑 내신이랑 그 면접이랑이 얘네는 또 굉장히 비례성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트리거가 되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려워서 네, 이 부분은 꼭 반드시 부모님들이 한번 쭉 읽으시고 학생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1학년일수록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서 가장 중요한 학년은 사실상 2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3학년 때 하면 이미 좀 늦어요. 그래서 여기 1, 2학년 학부모님 계시면 2학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대입을 할 때 2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좀 빈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대한 좀 많이 갖춰둬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제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아마 담임선생님께서도 잘 지도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은 지원자의 성실성, 자기관리 능력 당연한 거죠. 출결사항을 보면 얘가 미인정 결석이 몇 번이 되느냐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는 학업의 기초 소양 능력, 학업 능력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존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업 역량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보통 교과 전형은 이제 성적이 좀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닌 학생들 좀 떨어진 학생들인데 생기부박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원래도 사실 중요했던 것은 교과 성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로 희망, 진로 활동, 수상 경력, 독서 활동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서예요. 제가 이제 이 주변 학교들의 입학 사정관들을 만나보고 과연 코로나 때 어떻게 감안해서 볼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역시 대답하는 거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아마 혼자서 할 수 있는 성적하고요. 독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다시 반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시 반문해서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본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라.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막 명시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근데 은근히 뉘앙스로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겠다. 이게 사실 가치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많이 없기 시작했거든요. 저자명과 그 책 제목만 적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교과 세특으로 싹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훨씬 더 살아날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동봉 요거는 사회성 인성 측면. 인성은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뭐 리더십의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느냐, 협동심이 있느냐, 뭐 수업을 세특에도 보면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애들끼리 협동을 잘하고 협력학습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행특. 네. 추천서를 대학들이 맞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그 1년 동안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변의 추천서가 있는 거죠, 사실. 대입을 할 때는. 3학년은 안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면접평가를 좀 보시면요. 면접평가는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과 제출서류 확인, 즉 다시 말하면 생기부와 자소서를 기반한 확인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의 경우는 확인 면접을 실시하고요. 만약에 활동 수용으로 적게 되면 요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데 올해 좀 더 강조된 게 바로 여기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는데 뭐 제가 보기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도 학업 역량 평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면접 뭐 이렇게 진행되고요.
여기 보면 올해 이제 요거는 이제 자료거든요. 여기 연대에서 최근에 올린 자료예요. 그래서 학생부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학 뭐 전형에 관련된 소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사고력 확인 면접에서 학업 능력 평가입니다. 요게 사실 원래도 있었어요. 원래도 그렇게 했었는데 사회문화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예요. 그리고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을 교과서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이번 2학년 올라올 때, 3학년 올라올 때 이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교과서를 다시 보면 거기 탐구 활동, 학습 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서 물어요.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선행 넘어가서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다 가져와서 하는데 실제로 기출 문제가 온라인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바뀌니까 올해 모의 면접을 같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연대가.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반영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하이에크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의 뭐 나와 있고 공리주의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이런 것과 과목과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여기는 코로나 관련 코비드19라고 되어 있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토론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뭐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우리 뭐 확진자 동선 공개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다 윤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리적 뭐 국제이동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사회문화 뭐 세계지리 지리 뭐 이런 것 과목곡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교과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를 조금 더 반영을 문항에서 반영을 해서 묻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죠. 통계 자료. 통계 자료는 항상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 해석, 그다음에 제시문 가나의 근거로 그래프에 대한 해석 내용을 논하라, 그다음에 분석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시문 기반 면접은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알아야 적을 수 있어요. 많이 알고 이거 아는 것들을 적어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적을 수 있다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과입니다. 제가 문과라서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게 연대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나와 있고요. 해석, 공통점 이런 것들 하고요. 자, 면접형을 이제 하면 학위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산출한 경험에 대해서 실패,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엇인가 만들었던 경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애들이 성공한 경험만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로 실패한 경험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 제가 대구에서 왔는데요. 대구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어쩌다 하다 보니까 지금 6년째 3학년에 이제 있게 됐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여기 오기 전에 보냈던 애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갔는데 여자였어요. 근데 걔가 시험을 한 거예요. 농구 시간에 자유투를 이렇게 던지다가 저거 포물선 운동인데 어떤 속도, 어떤 각도로만 일정하게 던질 수 있다면 계속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근거해서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헨리의 포탄 규칙이라는 것을 알고 최상의 최소라는 책을 갖다가 소개받고 혼자서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 혼자서 어떤 속도와 각도를 구하는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방정식이 어떻게 됐냐?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그 학생이 또 동일하게 샤워를 하다가 맨 처음에 이제 겨울에 보면 차가운 물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따뜻한 물 나오는데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이 소리가 좀 다르게 느껴져. 그래서 그 소리를 갖다가 연구하기 위해서 혼자서 이렇게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뜨거운 물 넣었을 때 차가운 물 나올 때 그 떨어지는 데서 음파를 갖다 측정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기 혼자. 대실패했습니다. 근데 갔어요. 심지어 저랑 자소서 작업을 같이 했는데 자소서도 적었어요. 실패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걔가 진짜 얼마나 그거에 대해 과제 집착력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행했느냐 모를 수 있죠. 고등학생인데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당당하게 처음에 탁 합격증을 받았죠. 물론 걔는 카이스트를 가고 싶었지만 근데 카이스트는 어렵더라고요. 웬만한 학교는 다 합격했습니다. 한 8개 적었는데 다 합격하고 딱 카이스트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대한 한이 저한테 좀 서려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에서 너무 두려워하시고 안 적지 마시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비교과 활동 중에서 3학년에 해당하는 수상, 창체, 봉사활동, 그다음에 이
사실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 필요도 없고요. 창체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 잘 못하잖아, 원래도 안 했잖아 이렇게 되고요. 자습했잖아, 수상 경력 뻥튀기 많이 하잖아, 뭐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비교과도 3학년이 제일 많이 뻥튀기가 좀 되는 편이 있어요. 제가 3학년을 해보면. 네,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졸업생도 똑같아요. 그러면 졸업생과 재학생, N수생과 재학생 중에서 누가 더 불리할까요? 이거 재학생이 불리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재수생이 더 불리합니다. 재수생은 작년에 이런 상황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재학생들은 못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공부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왜 지금 내신이 중요하다 해서 내신 막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수생은 이만큼을 해놨는데 재학생은 없어요. 그럼 누가 손해냐? 이만큼을 해놓은 학생들이 좀 손해인 거죠, 사실. 네, 그렇게 보면 재학생들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항상 그 종합전형 같은 데서도 재학생들의 포션이 가장 높아요. 네, 재학생들이. 이제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면서부터 조금 더 그게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장 추천 내신으로 싸우는 건 사실 쉽지 좀 않습니다. 네. 재학생들이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공개된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구하려다 보니까 연대가 잘 공개를 안 해요. 요즘은 수요자 중심이라서 한양대학교도 막 3년치 입교를 막 공개를 하고 심지어 서울대도 얼마 전에 가니까 입시 결과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연대는 올해 간담회가 많이 없어지면서 좀 구하기 힘들었는데 여기 멀리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산이요. 네,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게 공신력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이 자리고 돌아다니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원이 200%죠. 네, 굉장한 숫자입니다. 고대가요 한 100% 정도예요. 근데요 더 심한 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물리학과는 작년에 600%였습니다. 네. 근데 한양대의 다른 학과들도 자연계획 쪽은 400%예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의치한 수가 걸려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의치한 수가 되면 한양대 내고 거기 내고 하면 이제 최저 맞췄다 그러면 전부 다 어디를 가느냐? 의치한 수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훨씬 더 심해지겠죠. 약대까지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의대 모집 정원이 다시 확대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가 이제 다시 이제 의대 정원으로 들어왔죠. 의전원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의치한 약수의 러시입니다. 이제 태풍급으로 불어닥칠 겁니다. 어디냐? 위에 상위권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위권에서 의치한 약수를 가요. 그러면 밑에를 하나를 깐단 말이에요. 6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밑에 하나 깔아둬요. 안전하게 합격할 학교들을. 근데 거기 합격된 것들이 전부 다 충원되고 아니면 거기 합격했다 하더라도 계속 늘어갈 겁니다. 의대 정원은. 정부 입장 계속 그래요. 근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의 의지가 워낙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죠. 네, 보건 인력이 굉장히 확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아마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뛰어들 겁니다. 저희가 대구의 수성구 출신인데요. 네, 거기 애들은 기본 4, 5수 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의치한수를 가려고요. 제 친구도 그래서 막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름동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아과의 의사 친구도 걔는 바로 갔군요. 네, 걔는 바로 갔는데 걔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은 또 다 사수 고수해서 다 의대를 가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폭풍처럼 불어닥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중위권, 중상위권에서도 다 비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올해의 싸움은 충원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충원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인문보다 자연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충원 현황 중에서 면접평이 177입니다. 얘는요 성적이 엄청 높아요. 면접평은. 활동에 좀 자신 없고 성적에 좀 자신 있다. 정량평가 반영하니까 여기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만족하고 다녀요. 거기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170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충원을 잘 보셔야 돼요. 충원이 아마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박스 플러스로 이제 입결을 좀 볼 건데요. 여기는 25%고요. 여기는 75%고 최대값, 최소값,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는 이제 평균값입니다. 여기 고려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요 2등급을 한번 선을 그어봤어요. 원래 자료가 없던 건데 2등급 선을 그어보니까 평균이 이 정도인데, 그죠? 생각보다 낮은데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일반고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 자료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애가 한 이 정도인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평균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작년과 작년이 달라졌던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작년이, 이게 발표가 됐긴 한데, 모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고의 비중이 그전까지는 한 80% 정도 되다가, 작년에 40%대로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죠.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인하대 같은 경우가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이런 전체 전형에서 일반고의 비중이 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고 대체로 학교들이 한 60% 정도가 일반고가 차지합니다. 전체 합격생 중에서. 근데 얘네들은 40%.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셔서는 안 돼요. 대체로 이제 지원 전략을 우리가 짤 때 우리가 어떤 정도로 짜냐면 진짜 그래 생기부 좋다. 그다음에 그 관련 과목들을 잘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한 2점대 여기 2점 극초반 정도의 학생들까지는 저희가 그래 한번 적어봐. 작년에 저희 한 2.12 이렇게 된 애도 연대를 적었거든요. 네, 연대 언론 신문 방송 그쪽을 적었는데 과감하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바로 단칼에 딱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물론 걔는 이제 경희대 언론정보를 갔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여기 사례들로 이제 파악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가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면접형이 인문에서는 여기에 있어요. 보시면 그죠? 예. 요게 굉장히 낮다. 네, 총 합격에서 보면.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도 굉장히 낮다. 최종 합격, 총 합격을 보시면 지원은 이만큼이지만 그죠? 이것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습니다. 네, 와, 네, 로또 전형입니다. 네, 그래서 자연도 보시면 네,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합격한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2등급이 넘어가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80% 85% 선이 여기 위에 요 선이 우리가 이제 거의 이 선을 보고 난 다음에 좀 지원을 하거든요. 이 선은 어떤 선이냐? 네, 쉽습니다. 여기 평균에다 표준 편차를 한 번 더하면 요 선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 더하면 표준 편차를 두 번 더하면요 요 선이 나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그냥 단순한 표예요, 그냥. 근데 요렇게 보면 이 정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까 전에 봤던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얘네들은 더 장난 아니죠. 네, 네. 이런 애들이 다 이제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연대는 충원율이 굉장히 높고 수시 미등록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수시 미등록이 연대가 좀 높은 편인데 21%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인문. 그다음에 자연 또한 10% 후반대고요. 네, 그래서 수시 미등록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전체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합격해도 안 가고 돌아가도 안 가고 그냥 어쨌든 안 갑니다. 근데 올해는 합격을 해놔도 올해도 수시 미등록은 제가 볼 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왜냐? 내년에 의치한 약수가 있잖아요.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의대 갈 건데. 나 계속 의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은 등록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수시 미등록으로 잡히고,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면접형은 21%고, 활동 우수형이 10몇 %예요. 네. 수시 미등록이. 그러니까 꽤 많은 겁니다. 충원율까지 높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 충원의 싸움. 수시 미등록하면 수시에서 정시를 2월 되겠죠. 그럼 정시 포션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연쇄작용이에요. 연쇄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의치에는 이렇습니다. 네. 야, 이건 정말 네, 이건 보시면 작으면 아주 치열하겠죠, 그죠? 네, 근데 내년에 되면 이것도 2등급 안에는 한번 지원해 볼 만도 합니다. 네. 여기 말고요, 그 의치한 약수. 약대가 진짜 좋거든요. 네, 제 친구들은 약대를 못 가서 안달입니다. 네, 약대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연대에 제가 많이 공을 들인 이유는 이게 상위권 학교고 상위권 학교에서 당겨서 올라가면 밑에 대학에 다시 말하면 스카이 서성한까지는 이제 거기서 자연계 쪽 의대를 엄청 많이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서 위에 상위로 이제 넣었던 애들이 충원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 고려를 해서 저는 작년에도 우리 학교는 과감하게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6개 적는데. 안정적으로 6개를 적고 최초 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략은 실패했다고 봐요. 저는. 최초 합은
그냥 평균보다 자기가 성적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6개 중에 안정적인 거 1개, 2개 정도도 깔아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조금 위로 조금씩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민이 좀 많거든요. 얘는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으로의 유출이 되게 많아요. 그 고민이 엄청 심각합니다. 얘네도 또 이제 그런 부분이 당겨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냥 다 이렇게 유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연쇄 작용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는 있다. 작년도 애들이 확 줄어서 과감해졌지만 올해는 입결이 모집 정원보다 이제 적어지는 애들이 적어지는 첫 해기 때문에 좀 많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연세대는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 하겠습니다. 충북대는 이제 지방의 공립대고요. 애들이 이쪽 애들이 충남대, 충북대를 엄청 좋아합니다.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저는 작년에 충남대, 충북대 합격자가 더 적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왜냐? 저는 다 서울 보냈거든요. 서울에 있는 중위권 학교로 다 보내고 충북대, 충남대에는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쏠림이 계속 되고 있고요, 실제로. 뭐 2100년 미래학자들이 2100년에는 2000만 명 정도만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형성이 될 것이고, 그게 모두가 수도권에 몰려 살 것이다. 이런 미래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다 서울로 좀 보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지시는 말고요. 근데 뭐 하향으로 걸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향으로 걸거나 했을 때, 뭐 한두 개 정도는 지방이 국립대는 그래도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뭐 지능 로봇학과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트렌드죠. 근데 국립대는 트렌드가 조금 늦은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반영 비율이 좀 변경이 돼서 2, 3학년에 80%, 40, 40 이렇게 보던 것이 1, 2, 3학년 이제 100%로 다 동일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애는 1학년 때 좀 못했다가 3학년 때 잘했던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뭐 1학년 때 되게 잘했다가 3학년 때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했던 이 자료를, 그 합격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걸 판단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지금 이 대전 지역에 있는 주변 학교들이 계속 이 전형들을 좀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지원을 자꾸 꺼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입결을 보실 때 되게 조심하시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 점수가 40점이고요. 1등급 받으면 총 10점을 최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10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에서 4를 곱하면 40. 그래서 40점, 40점 곱 더하면 80점. 얘는 만점이 80점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학과가 좀 개표되는데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초통으로 이제 입결이 나왔던 것이 잘라지면 인기 학과들과 비인기 학과들이 좀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식품생명공학이 조금 더 점수가 높을 것 같고, 축산학과가 좀 낮을 것 같고, 이런 형태들을 좀 이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결이 사실상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 전형이 충북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쩌면 로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워버리는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빛나는 말은 미달될 가능성도 있고, 다 뽑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면요, 학생부 종합 1원 쪽, 얘네는 종합 1과 종합 2, 그 다음에 교과에서는 교과와 지역 인재 이렇게 나눠지는 게 대표적인 전형인데요. 종합 1은 적어지고 종합 2는 늘었습니다. 요거는 자세한 건 뒤쪽에 말씀드리고요. 교과 전형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나갔고, 지역 인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복수 지원 면접 잘 보시면 되고요. 자소서도 이거는 공통적인 거라서 한번 다 보시면 되고요. 제발 애들 이것 좀 적지. 가끔씩 이걸 적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적어요. 이런 것들은 적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학교들은 미반영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그냥 이런 거 적으면 탈락시키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뭐 완전 떨어진다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어. 또 심각하게 적으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그거예요. 작년에 연구했죠. 교육부가 해가지고 대학 뭐 해가지고 같이 공정성 강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지금 비상이에요. 뭐 블라인드 처리하고 지금 뭐 학교도 지금 되게 난리인데,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올해는 더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부 전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1은
최저 없고 자소서 없어요. 학생부 종합일은 있고 둘 다 있습니다. 자소서도 있고요. 네,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예 그냥 완전 종합전형, 그죠? 완전 정성평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 2 같은 경우에는 약간 교과나 학업 능력을 더 많이 보겠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3배수 뽑습니다. 아까 봤던 연대가 4배수였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학생부 생기부만 네,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면접이 여기 뒤에 있죠. 네. 면접이 안 가면 탈락되잖아요, 그죠? 근데 수능은 좀 잘 봤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수능으로 충북대 이상급을 갈 수 있다면 굳이 여기에 이제 응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수능 이후에 했냐 이전에 했냐가 사실 되게 그 판단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최저 있고 자소서가 있는 2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저학력 기준인데 이게 국립대가요 최저학력 기준이 엄청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과별로 막 단대별로 막 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항상 보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수학 가만 인정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그 수학 필수 반영하는 거 이게 미리 수능 원서를 적을 때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이제 적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1배수만 뽑고요. 자소서 제출이 수능 이후에 했습니다. 아까 전에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다 했었는데 얘는 이제 수능 이후에 했습니다. 근데 예, 미리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정을 보니까 네, 수능 치고 바로 있기 때문에 소프트 연재는 소프트 우수의 인재 전형은 최저 미적용 자소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새로 생긴 전형이라서 어떻게 입결이 형성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인기는 좋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학과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도 보면 수능 이후에 있습니다, 면접이.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애들이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전형인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교과 전형은 뽑는 인원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는 뽑는 인원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에서 성적이 좀 더 높을까? 애들은 이제 모집 인원이 적은 지역 인재 전형을 좀 쓰길 꺼려합니다. 뭐 3명, 4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여기는 한 10명, 15명 이렇게 뽑으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 인재 전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적이 더 낮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종합 1, 종합 2도 있었죠. 학생들이 자소서 있는 전형을 좋아할까요? 자소서 없는 전형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없는 전형을 좋아합니다. 없는 전형을 좋아한다는 말은 당연히 성적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엄청 복잡하게 되는데요. 작년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네, 여기 조금 아까보다 조금 더 높죠. 아까 13이 막 보였는데 이제 12, 한 등급 정도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역 인재랑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범대 인적성 면접은 그래도 나름 중요합니다. 네, 사범대 가는 학생들은 고려를 좀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도 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은 똑같습니다. 네, 3개 10이면 제가 볼 때 서울 갑니다. 네, 3개 10이면 서울 갈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맞으면 제가 볼 때는 서울권으로 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학생부 기록본법이 바뀌었는데요. 네, 1학년 때는 국수형 사과를 보고 인문은 뭐 사회까지 2학년 때, 3학년 때는 자연은 과학만 보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학차별 등급 점수는 0.5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면 여기까지만 적어라. 약간 그런 그 선이 가상의 선이 막 저한테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 안 뽑을 거다 여기 밑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서류평가인데 얘네들은 점수가 있죠. 아까 전에 연대는 없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네, 여기도 전문성, 인성, 적극성인데 여기는 이제 학업이나 전공 적합성을 얘기하고 얘는 인서, 이건 자기주도성, 뭐 지적 호기심, 추진력 이런 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특징적으로 모집 요강에 이걸 실어놨어요. 애들 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를 간다면 더 잘해야 되는 과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이 영어랑 사회라는 거예요. 이 과목을 갖다가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한번 참고하시면 각자 이 자제분들의 이 어떤 그 과의 그 진로에 희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과목이 잘 돼 있는지를 충북대를 적으실 때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의대를 가려면 영어랑 과학을 잘해야 된다네요. 네. 네. 면접평가도 항목은 동일하고요. 점수 역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인데 면접할 수 있을까? 네, 조심하면서 한답니다. 최대한 조심하고. 네, 하지 않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되고요. 네. 교직적성은 이 부분은 나름 중요하죠. 교직적성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봅니다. 네, 입시 결과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전체적인 특징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칼라로 안 돼 있어서 학부모 이제 받으시는 자료에는 이 색깔의 표시가 잘 눈에 안 띄죠. 그래서 혹시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검은색이 최종 등록자고요. 밑에는 빨간색에 채워져 있는 것은 최초합이고 그냥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충원이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1단계 합격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건 지원자. 요 편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보기 편하고요. 얘는 올라가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네, 교사한테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적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지원할 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1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쭉 가시면 2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2에 국어 국문이 3.24예요. 그죠? 근데 1에 국어 국문을 보시면 여기 3.66이죠. 예. 그러니까 1과 2의 성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1은 이제 그래서 1과 2의 성적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와 교과 전형 애들이 이제 마지막 베이스를 깔아 놓는 대학이 상위권 이제 적을 때 충북대라 충남대 이렇게 하나 적는데 이 교과 전형도 보시면 두 개,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고요. 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좀 있죠. 근데 이게 교과 전형인데 이 지역인재 전형하고 좀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지역인재 전형은 여기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가 많이 좀 보이고요. 아까 전에 여기 이만큼 가죠. 이렇게 위에까지 많이 가는 거 보시겠죠? 표가. 아까 이 교과 전형은 그냥 교과 전형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막 몰려 있어요. 여기에 다 몰려 있고 실제로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더 입결이 낮습니다. 낮아요. 왜냐하면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의회가 더 높나요? 네, 깜짝 놀랄 사실이네요. 그죠? 네, 더 인기가 많은가 싶은데 어쨌든 이건 상황을 봐야 되니까. 네, 여기도 보면 수의회가 더 높군요. 네, 이런 식으로 입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과들은 중어중문학과, 여기까지 최종 등록이 되는 걸 보면 얘네들도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서울 쪽으로 다 유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0.1, 0.2 정도를 더 밑으로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3학년 부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를 저희 학년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0.3 정도를 밑으로 봤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한 0.12 정도를 갖다가 좀 더 입결을 더 낮게 보시고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맞출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이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학과들은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애들이 더 적어지고 서울도 유출이 많고 단계 올라가는 인원이 많아서 충원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아마 입결이 점점 조금씩 내려갈 거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다 공개된 자료고요. 네, 여기까지 이건데 아까 전에 이제 이전에 강의에서 이제 그 정시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정시에 올인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학교에 정시를 하는데 저희 학교는 거의 1%, 2% 정도만 합격이 돼요. 근데 걔도 수시를 하다가 떨어져서 이제 정시로 가서 합격을 한 아이인데 작년에는 제 학생 중에는 한 명 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다 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2.3애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를 합격했어요.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애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낮은 아이예요. 수시 왔는데. 그래서 정시로 온 애들이 있길래 정시로 가는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몇 개 틀려서 여기 왔니? 몇 점 맞아서 여기 왔니? 이렇게 하니까 걔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10개 틀려서 여기 왔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아직 일반고 기준입니다. 일반고 기준을 했을 때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더 잘 갑니다. 근데 애들은 갖춰놓은 게 없어서 정시를 가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건 귀납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추론에 오류가 있긴 하지만 경험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또 높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지만 최저 있잖아요. 최저가 있는 학교에 적는데 최저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정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가 정시에서 딱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나 정시만 할 거야 했을 때 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재수를 할 때 수시 재수도 하셔야 되거든요. 수시 재수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수시 재수를 지금 수시 재수 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졸업생 중에. 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력이 떨어지니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략을 짜실 때 하나에 올인하는 것은 그만큼 그 하이 리턴이 될 수 있지만 하이 리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입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성공적인 대입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혹시 뭐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마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듣기까지 해서 10분 좀 오버됐는데요. 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